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대표적인 심리상담 플랫폼 레몬심리가 알려주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레몬심리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문가 상담, 심리 테스트 등 다양한 상담 채널을 제공하여 심리상담 창구로 유명해졌습니다. 현재까지 5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레몬심리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럼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너희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 이런 장면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무실로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모두들 애써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려는 순간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이 낯빛이 어둡다. 어디서 돈이라도 떼인 사람처럼 나타나서 인사도 안 받고는 자기 자리에 앉아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하던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먹구름이 드리운 것처럼 어두워진다. 밝게 인사하던 동료들의 기분도 가라앉아 어색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한 사람이 밖으로 표현하는 기분이 에너지는 생각보다 강력해서 사무실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감정은 교류되어 일상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감정 전염이다. 희로애락을 포함한 모든 감정은 아주 짧은 시간에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이 전염 속도는 생각보다 빨라서 때로는 당사자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특히 남의 감정에 쉽게 전염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중심이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남에게 금방 중심을 빼앗기고 만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감정을 얻어왔음에도 스스로를 탓하고 자기도 모르게 지쳐버린다. 심지어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며 자신을 깎아내린다. 남에게서 가장 경계해야 할 감정은 우울감이다. 만약 상대방이 크게 분노한다면 우리는 이를 방어할 수 있다. 분노는 자극적인 에너지라서 자신에게 안 좋으리라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다. 심하게 분노하는 일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울은 다르다. 우울한 사람의 에너지는 아주 천천히 전염된다. 무기력 또한 경계해야 할 타인의 감정이다. 한 팀원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냥 대충 하자 등의 말을 자주 하면 팀 전체가 서서히 사기를 잃는다. 남의 기분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분의 출처를 정확히 해야 한다. 타인에게 전염된 기분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쳐내는 연습을 해보자. 남의 감정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다. 지금 나의 기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만 깨달아도 그 무게가 훨씬 가벼워져서 내 안에서 흘려보내는 일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보면 감정 전염이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감정 전염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밝고 즐거운 기분이 넘친다면 주변 사람에게 좋은 기분을 전달할 수 있다. 유쾌한 감정들로 기분이 좋다면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자.
언젠가 자신이 좋은 기운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사람, 나의 에너지 도둑. 계획은 뭐하러 세워? 어차피 금방 관둘 거잖아. 우린 안 될 거야. 아마도.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늘었다. 농담이 섞여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진심이다. 다 같이 자학하며 웃는 순간이 가끔은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한 사람이 부정적인 에너지는 함께 있는 사람의 기분을 가라앉히고 우울하게 만든다.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인 사람은 하소연하기를 좋아한다. 나만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억울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앞에 앉은 친구도 자기와 같은 감정을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안 될 거야, 아마. 에서 그쳐도 되는 말은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라고 해버리는 것이다. 상대방을 자신의 상태로 끌어내린다고 해서 자기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 아닌데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자. 지나친 자기애에 빠진 사람. 자신과 무한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 빼고 모든 사람이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무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우월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과거를 자꾸 소환하는 사람. 행복했던 과거와 지금의 처지가 뚜렷한 대비를 보이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진다. 현재의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 나갔던 과거를 끊임없이 대화의 소재로 끌어올린다.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안고 사는 사람을 만나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이 느껴진다. 그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면 습관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에게 문제가 없으니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바꿀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늘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그들은 방어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모든 일에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낙관적인 성향의 사람이 미지의 사건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탐색인 것과 달리 방어적인 사람은 아예 탐색조차 하지 않는다. 위험을 무릅쓰려 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다. 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기회를 놓친다. 안 좋은 소문을 흘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욕하고 질투한다. 나쁜 에너지로 가득 찬 이야기에 모두가 흥미를 느끼고 공감해주면 그제서야 만족한다. 이런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온 날은 경무에 시달리고 퇴근한 날처럼 몸과 마음에 힘이 없다. 에너지 도둑에게 기운을 다 빨리고 왔기 때문이다. 되도록 에너지 도둑을 멀리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그들을 대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절대 마음의 준비 없이 그들을 만나지 마라.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자. 남들이 하는 대로 휩쓸리다 보면 부정적인 에너지에 쉽게 틈을 내주게 된다. 자꾸만 다른 사람이 불평만 들어주면 자신도 어느새 불평이 늘 것이다. 남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대화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에 집중하자.
자기만이 뚜렷한 입장과 주관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때 선택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에너지 도둑이 나도 같은 불평을 해주기를,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주기를 기대할 때 과감하게 무시하라. 나 때문에 대화의 흐름이 살짝 어그러져도 괜찮다. 습관적으로 남 욕하기, 문제 있으면 남 탓하기 등 안 좋은 이야기들이 그득한 대화의 장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어라. 자신과 잘 맞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다 보면 좀 더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이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서서히 거리를 두고 멀어져도 괜찮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지내고 교제할 권리가 있다. 그래도 이건 잊지 않으면 좋겠다. 에너지 도둑을 멀리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부정적이라는 성격의 특성은 한 개인이 일부일 뿐이며 전부를 대표할 수 없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법. 당신이 에너지 도둑이자 친구인 그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갇혀 인생의 슬럼프를 겪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가끔은 그가 기분 전환을 하고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나쁜 생각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다.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아주 흔하게 듣는 고민이다. 나는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이들에게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때요? 라고 말하며 상담을 시작한다. 듣기에 따라서 몹시 뻔한 조언일 수 있지만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이 다소 비이성적일 때는 그 생각을 바꿔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물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바꾸라는 조언은 현대 심리치료의 중요한 기법 중 하나인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의 창시자 엘버트 앨리스의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앨리스는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는 이유가 비합리적 신념 때문이라고 말한다. 비합리적 신념이란 인간 내면에 있는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신념으로 대개 지나치게 일반적이며 극단적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해. 나는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해. 사람은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 비합리적 신념은 자기 자신과 남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 이 잣대는 너무 엄격해서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 사람을 우울하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한다.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말을 즐겨 쓴다. 이를 당위적 사고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항상 내가 모든 일을 주관해야 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 이런 절대적 요구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준다. 둘째, 지나치게 과장한다. 한두 번 우연히 마주친 것을 항상 마주친다는 식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한다. 시험을 한번 망쳤다고 스스로를 무능한 사람으로 여긴다. 애인과 말다툼을 한 후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라도 얼마든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셋째, 어떤 일이든지 최악의 결과를 상정한다. 대학에 떨어지다니 이제 다 끝났어. 이번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 모두가 나를 비웃을 거야. 라고 부정적인 면을 기초로 전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버린다. 넷째, 힘든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한다.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한다. 이 같은 특성을 두루 갖고 있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치고 힘들어진다. 만약 당신에게 이러한 특성이 있다면 자신이 어떤 비합리적 면제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자. 그리고 그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하자. 자기 안이 잘못된 신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비합리적 신념도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어갈 것이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였다. 우리가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당신을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강희실을 눈물 바다로 만든 수업. 대만의 미학자 장씨는 동료에게 대리 수업을 부탁받아 강의실에 들어갔다. 그는 학생들에게 조금 독특한 자기소개를 제안했다. 거울을 보며 자화상을 그린 다음 그림을 설명하며 소개를 하는 방식이었다. 미술 전공이 아닌 학생들은 그림에 영 솜씨가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고 자신을 진지하게 소개했다. 그리고 이 수업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자기소개가 끝난 강의실에서는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학생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중에 한 학생이 장신을 찾아가 말했다. 거울에 비친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간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이 학생의 한마디가 바로 장신이 의도한 자화상 수업의 목표였다. 학생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깊숙이 숨어있던 진짜 자신을 보았다. 지극히 평범한 얼굴도 생기 없는 눈빛도 어두운 표정도 자신의 모습이었다. 아무런 보정도 필터도 거치지 않은 정말 날 것이 모습이었다. 화장을 하려고 거울을 보는 것도 아니었다. 모공이나 여드름이 크기를 살피는 것도 아니었다. 단순히 지금의 내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학생들은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을 느낀 것이다. 상유심생, 외모는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뜻이다. 사람은 각자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을 새기며 산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생각과 가치관, 심리 상태의 모든 변화 하나하나가 얼굴에 흔적을 남긴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 심리 변화는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 차이를 발생시키고 근육을 만들어 표정의 변화를 만든다. 오랫동안 일정한 정서를 유지한 사람은 표정에 크게 변화가 없지만 항상 초조하고 우울한 사람에게는 불안한 얼굴이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쪼잔함이 얼굴에 비친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아이처럼 설한 마음과 순수한 모습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마음속에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을 정해두지만 살다 보면 모두가 조금씩 변하게 된다.
그 변화는 대부분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 장씨는 거울을 보고 자화상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에야 학생들은 지금의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로 인해 닳고 닳아서 거울 속 모습에서 더 이상 과거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찾지 못했다. 메이크업 기술은 갈수록 늘었지만 정신은 점점 희미해져서 또렷하고 맑은 눈동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변한 자신의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얼굴에서 예전과 전혀 달라진 자신을 깨닫고는 상담을 요청한 사람도 있었다. 우울한 감정에만 잠겨서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필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남을 질투하고 심술을 부리느라 얼마나 욕심 많은 얼굴이 되었는지, 부정적인 생각만 하다가 낯빛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오랫동안 자신을 방치해둔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선언을 하려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 깨닫는 것이 우선이다. 가장 먼저 거울을 보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자화상을 그리며 자신이 심리 상태를 진단해 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지금의 자신을 다시 알아가고 친해져야 한다. 나의 표정이 초조한지 안정적인지 무뚝뚝한지 생기 있는지 살펴보자. 나의 웃음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웃음인지 남의 비위를 맞추다가 억지스러운 웃음이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도 모른지 생각해보자. 그러고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떠올려보자. 나의 이상적 모습을 닮아가려는 노력들은 결국 나를 그곳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앞으로 거울을 볼 때마다 기대한 모습이 아니어서 실망하기보다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자신을 마주하기를 바란다.